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컨텐츠는 다시 한번 증명된 무인기의 위력이라는 컨텐츠로 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계속 역시 무인기는 게임 체인저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무인기를 사용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언론에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무인기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약간 무인기 만능론에 빠진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심심하면 드론 얘기를 해요. 아, 이거 드론이면 해결이 되는데, 드론이면은 그냥 끔살임,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무슨 드론 만능론 얘기를 계속해요. 무인기 만능론이 왜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기사입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갖고 왔고요. 우크라이나 3억짜리 수중 드론으로 5천억짜리 러 잠수함 폭파했다.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소 타격은 사상 처음이다. 자, 사상 처음으로 수중 드론 서브시 베이비가 러시아 잠수함을 폭파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보안국에서 성명을 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의 주장에 의하면 폭파는 했고 이 영상은 보여줬긴 했는데 정확히 공격 시점이 언제고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브시 베이비라는 드론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잖아요. 자, 서브시 베이비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입니다. 실제로 반잠수정이고요. 기존의 흑해에서 맹활약하던 무인 잠수정인 씨 베이비의 파생형이고요. 그 수중 버전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러시아 잠수함을 타격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 최신 비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희격된 잠수함은 킬로급 잠수함이래요. 이 킬로급 잠수함은 얘를 말합니다. 대충 이제 배수량은 아무리 커도 3,000에서 4,000톤 사이, 그러니까 3,000톤급의 잠수함이고요. 생각보다 커요. 여튼 그래서 그 잠수함을 폭파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침몰까지는 아니고요, 중파 정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배 자체는 생존해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수리를 가야 되겠지.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비대칭 전력인데 문제는 요 전과를 바탕으로 또 이제 무인기는 게임 체인저다. 역시 미래는 무인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이제 무인기 만능론이 계속 나옵니다. 우러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주장은 우러전이 시작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계속 이런 드론으로 전과를 냈다는 걸 계속 홍보하니까 사람들이 미래에는 무인기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구나 라고 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해서 그렇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없고요. 무인기가 사람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 사람들이 마치 내가 드론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여질 수는 있어요. 무인기 활약 못 봤냐 어쩌고 저쩌고, 이 가성비 어쩌고 저쩌고, 요즘 전장에서 어쩌고 저쩌고 못 받고 말씀드리는 건데 드론이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말하면 드론은요, 현대전에서 계속 사용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효과가 증명된 무기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게임 체인저로서는 바라보지 않지만 그 하나의 새로운 무기 중 하나, 그냥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무인기의 활용도는 계속 확장되고 있죠. 최근에는 정찰은 물론이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나가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바이락타르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폭탄 같은 걸 장비를 해가지고 폭격 임무에도 나서고요. 그래서 이제 무인 잠수정으로 적 잠수함을 탐지하거나 그러는 무인기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무인기의 치명적인 단점이 사실 장점에서 비롯되는 건데 무인기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지금 무인기의 장점이 뭐예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다, 즉 RCS가 작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좀 표현하자면 스텔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반사되는 양이 적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탐지가 덜 된다는 소리란 말이죠. 실제로 요런 조그만한 무인기들이 F-35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런 스텔스성을 가지겠다고 크기가 작잖아요. 그럼 크기가 작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 페이로드가 부족해요. 자, 페이로드가 부족하면 뭐가 문제냐? 제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바이락타르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무인기인데 이 무인기가
페이로드가 150kg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50kg이면 누가 코에 붙여? 효과적인 폭탄을 달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대 단위에서는 150kg의 폭탄을 투하해서 피해를 입히는 건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겠냐는 거야.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단 말이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위력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기를 키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크기를 키우면 스텔스성을 잃습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페이로드가 부족하다고 크기를 키워. 그러면 폭장량을 전투기 수준만큼 달 수 있어요. 지금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이제 RCS 값이 떨어지는, 스텔스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워크 있잖아요. 얘 당장 RCS 값이 F16 수준이에요. 더 커지면은 거의 뭐 대형 전투기급으로 RCS가 커진다는 소리겠죠. 스텔스 도료를 바르든 스텔스 설계를 하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준내 비싸지겠죠. 그래도 이제 조종사가 탑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무인기가 전자전에 취약하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자전 재민 거는 쪽이 더 우세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사람만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핵심입니다. 무인기가 재밍이 약하고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채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인공지능이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사람만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AI의 한계입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파일럿이 미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미션 플랜을 가지고 작전에 투입이 됐어. 근데 작전에 투입됐을 때 그때 전장 환경은 미션 플랜과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미션 플랜이 바뀐 거하고 미션 플랜이 바뀌어도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게 가능해. 근데 AI는 그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해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AI가 사람만큼 뛰어나지 않은 거 인정한다. 근데 미래에는 진짜로 AI가 사람만큼 유능해져가지고 이렇게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할 정도면 지금의 이제 약 인공지능, 위크 AI가 아니라 그러니까 강 인공지능 정도 나와야 이제 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대처가 가능한 진짜로 이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울트론을 만들면 된다는 소리예요. 강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퀄 울트론을 만든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우리 기술로 강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냐 요거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강 인공지능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적인 의문을 가지는데 강 인공지능이 나와서 사람만큼 지능이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그건 결국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 정도 상황 판단 능력을 할 수 있으면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할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무인기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장 이제 태평양 전쟁에서 카미카즈를 인간한테 시켰잖아요. 가서 자폭하라 라고 시켰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파일럿들이 반발이 심했고 임무를 실패한 이유가 사람의 공포심 그리고 이제 두려움 약간 요런 것 때문에 실패를 했는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대신한다고 해서 인공지능도 과연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근데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철학적인 좀 질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결국 강 인공지능을 만든다는 건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요거는 철학적인 질문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나랑 생각이 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의 핵심은 아직까지 강인공지능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지금의 약 인공지능으로는 파일럿을 대체할 수가 없다. 파일럿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드론이 전자전에 취약하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존나 취약합니다. 그냥 취약한 것도 아니고요. 요새 드론 재민 걸리면 무인 통제소 위치까지도 알 수 있는 거 아세요? 전자전이 이만큼 발달했어요. 최근에는 진짜로 무인기가 재밍이 걸리잖아요. 이 재밍을 통해 가지고 상대 무인 통제소의 위치를 알아내요. 그러면 이 위치를 알아내니까 포격을 때려버리면 되거든. 실제로 러시아 애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드론에 전자전을 걸어가지고 무인 통제소의 위치를 알아내서 포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드론 날리지 말라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 드론을 날리면 무인 통제소 위치가 들켜서 포격당한다니까? 엄청난 단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무인기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아직까지도 현대 전장에서 무인기는 거들 뿐이에요. 절대 무인기가 주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드론으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게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포병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포병이에요. 데이터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상자는 포병이 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던 드론의 약 90%가 2022년 여름에 격추가 됐어요. 요새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뭐 잘 안 하고 포병으로 자꾸 얘기를 하잖아. 그게 그 이유 때문이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드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어쨌든 간에 이제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 폭파시키지 않았냐. 그럼 어쨌든 무인기가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좋은 거 맞아요. 무인기의 활약에 대해서 부정한 적은 없어요. 근데 봐봐. 이 기사를 잘 봐야지. 흑해 항구서 타격 사상 처음이라고 적혀 있잖아. 사상 처음이라고. 러시아 흑해 항구에 드론으로 타격을 했는데 그게 사상 처음이라고. 지금 러우전 몇 년 됐죠? 장기전을 갔는데 항구에 이번에 처음 타격을 성공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이제 이 게임 체인저다라고 할 만한 전과라고 봐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물론 이 전과 자체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과는 훌륭한 전과가 맞아요. 성공한 것만 보여주고 선전해서 생긴 정보의 오해. 저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드론 같은 경우는요, 전과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무조건 영상 기록이 남잖아요. 타격을 했을 때 그 자극적인 파괴 영상이 기록으로 다 남을 수밖에 없잖아. 왜냐면 무인 조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드론으로 인한 공격이 훨씬 더 자극적으로 보이니까 드론이 이렇게까지 전과가 높구나. 이렇게까지 드론이 효과적이구나 라고 편향적인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사실 데이터로만 보면은 포병은 전장의 신인데 포병은 신이야. 괜히 멈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미래 전장 유무인 복합체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달라질 겁니다. 근데 괜히 유무인 복합체계 하겠어요? 무인기로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군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무인기가 기존에 사람이 했던 일을 대체를 해주니까 그만큼 인명피해도 줄이고 사람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인기는 훌륭한 무기체계가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는 역할이 점점 확대될 거예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다만 무인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무조건 통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결국 무인기는 전략자산이 아니라 소모품에 불과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얘네들을 하나하나의 포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 끝.